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보다 재밌는 블룸버그 기사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테슬라 리콜 소식입니다. 이거는 뭐 정기 행사 같은 거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것은 없는 내용인데,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관련 문제로 16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리콜을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적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뭐 모든 신문사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것은 아니고, 또 작년 12월 26일 다뤘다시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모두 비교를 해보면은 OTA가 아닌 하드웨어 리콜은 테슬라가 가장 적은 수치다라는 것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리콜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테슬라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이걸 쭉 내리다 보면은 블룸버그 기사 썸네일이 갑자기 무슨 만화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미국인들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 보여서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장문의 기사이고, 그 내용이 정말 예능 뺨치도록 웃긴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개그가 따로 없는데 본인은 아주 진지하게 헛소리를 적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과거 블룸버그가 직접 했던 말과도 모순되는 내용들, 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내러티브로 시작을 합니다.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 한 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며, 이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공급일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급일수, 영어로는 Days of Supply가 나타내는 거는 재고가 있을 때 이 재고가 팔리기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전기차 재고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 분명 테슬라 모델 Y와 관련된 내러티브를 제공했으니까 테슬라 이야기 같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US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라면서 차트를 보여줍니다. 아니, 테슬라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데 US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결국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테슬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트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를 보니까 모두 다 미국에서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것까지만 해도 정말 재미난데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더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2년 미국의 연간 전기차 시장은 60% 성장하였는데 2023년에는 고작 only 47% 성장하였다라면서 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 어떤 시장이든 시장 전체가 47% 성장했는데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엄청나죠. 50% 성장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50.7%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49.3%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인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가 되지 않는데 50%의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리고 무관심을 나타내는 이 차트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방법론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관심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고, 과거 2년과 비교했을 때만 조금 더 올라간 수치이고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자, 똑같은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7일에 올렸던 기사이고,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내부적으로 만든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2030년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36.7 밀리언이 될 것이다. 3,670만 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2040년도에는 사실상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시장이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였었는데, 뭐 불과 몇 달 만에 톤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역시 과거 블룸버그에서 만들었던 기사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기사가 나오자마자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5%를 돌파한 모든 국가를 봤을 때 5%에서 25%까지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고, 미국 시장도 이제 2021년 말에 5%를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4년 뒤면은 전기차가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연간 차량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스스로 정리를 했었는데, 또 요즘에 어디 광고주께서 압박을 주시는지 또 일제히 개그와 같은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실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고,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뭐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GM에서 나온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무려 2028대나 판매를 하며 또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허머 EV의 한정인데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근데 대수가 분기 동안 2000대 팔았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보여줬다시피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기차들은 팔리지 않아서 딜러들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기차 브랜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서 각 브랜드별로 몇 대의 전기차를 팔았는지 비교를 한 자료를 AJ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의미 있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BYD. 나머지는 뭐 거의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귀여운 쪼꼬미들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2023년 전체로 봤을 때 당연히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테슬라와 BYD의 차이점은 테슬라는 프리미엄, 높은 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BYD는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며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을 판매하다가 저가형 시장으로 진입해서 시장 크기를 늘리는 게 저가형 차량이 고가형 시장으로 진입해서 시장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기차 이야기하면은 자기네들은 여기서 손해보고 있고 성장도 뭐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광고주의 입김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언론사에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되면은 한국 언론사도 또 복붙해야죠. 요즘에는 AI 번역도 워낙 쉽기 때문에 번역한 기사들을 막 퍼다 나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수치가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려서 안 퍼다 나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NPC들을 겨냥한 뉴스로 빙자한 코미디이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유럽에서의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유럽에서 테슬라 인도량인데 2022년과 비교할 경우 2023년 인도량은 57%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각 분기 인도량이 사실은 계속 떨어진다면서 유럽에서 인도량이 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이 여러 번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뚜껑을 까보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인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4분기보다는 2000대가 낮기는 한데 여기도 예외적인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웨즈 운하를 활용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서 유럽에 인도를 해야 되는 이벤트가 4분기 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2000대도 돌파해서 최고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번 1분기에 그 물량이 인도가 되어서 1분기 유럽 수출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만 잘 크고 있는 게 미국 전기차 시장 전반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테슬라는 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또 어떤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기가 상하이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벌써 95%의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고 차량 한 대를 만들고 그 다음 완성품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사이클 타임이 40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처음 물류부터 여기서 AR 고글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탬핑 과정과 캐스팅 과정을 거쳐서 이를 합치게 되고 이렇게 만든 차량 뼈대를 페인팅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최종 조립을 함으로써 사이클 타임 39.62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갱신합니다. 이 영상에서 재미난 점은 분명 기가 상하이인데 각각 새로운 공정에 들어갈 때 나오는 효과가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되었던 이 글리치 효과를 사용합니다. 그걸 보면 처음에 글자가 나올 때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죠. 사실 95% 자동화면은 이거 자체도 엄청난 수준인데 미래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까지 활용되어서 100% 자동화가 되는 기가 팩토리, 사이버 팩토리로 새롭게 공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기가 상하이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왜 이렇게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 중 하나가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 차님께서 공유해주신 내용인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할로데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 피델리티 파킹 어시스턴스 기능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능을 어라운드 뷰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왜냐면 그게 이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테슬라의 하이 피델리티 파킹 어시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차량이 뒤에 주차할 때 벽과의 거리가 20인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재미난 점은 테슬라 차량의 핸들을 조절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예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벽과의 거리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그 어떤 어라운드 뷰나 버드 아이 뷰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테슬라가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FSD를 가지고 있는 뉴럴넷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임을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는 더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가 베를린에서도 확장을 하고자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기가 베를린 이 지역 주변에서 주민 투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그 투표 결과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기가 베를린 확장에 찬성을 하게 된다면은 정치적으로도 이 확장에 훨씬 더 큰 힘을 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진행된다는 거 역시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최대한 빨리 확장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투표 결과가 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기가 베를린 확장 장면도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두 가지 주요 이벤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PI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2024년 CES가 진행되는데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CPI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 금리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고 다음 주 11일 날 CPI 지수가 발표되게 됩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CPI 수치와 비교해보면 연 단위로 봤을 때는 0.1% 상승한 3.2% 여전히 낮은 수치죠. 월 단위로 봤을 때는 0.2%
4.5%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예상 범위 안에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더 커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다음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1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역시 31일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CPI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치가 모두 다 잘 나오고 있죠. 전체 CPI도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도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어에서 빠지고 있는 음식 부분의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안정되고 있고, 이제 에너지 부분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CPI로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비를 보게 되면은 작년 3월 이후로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CPI와 비교했을 때 주거비로 인해서 CPI가 올라가는 부담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또 이 추세가 이게 지연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다면은 기준 금리를 내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바킹 총리 같은 경우에 영어에서 바크가 강아지가 짖을 때 이걸 바크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기준금리 올라갈 때는 뭐 이 바크와 연관 지어서 욕도 많이 먹던 분인데, 이제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를 붙였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바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올해 첫 3개월간의 매크로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확인되는 CPI가 항상 그랬지만 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음 주부터 2024년 CES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CES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발리오라는 기업에서 무선 충전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무선 충전 이름이 Init Air Charging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은 이 무선 충전을 통해서 90%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차고나 혹은 공공 주차장, 혹은 더 나아가서 로봇 택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스스로가 가진 무선 충전 솔루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테슬라에게도 아주 유용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이 소식, 테슬라 에너지에서 나왔던 플릿 API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스마트 홈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조금 뒤에 스마트 홈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슬라가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서 스마트 홈 관련 플랫폼을 제공해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테슬라가 제공한 이 API 확장이 스마트 홈으로 확장되는 데까지, 이걸 확인하는 데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결국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API 위에 얻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테슬라가 가장 큰 플랫폼을 기초로 제공해주고 그 위에 다른 기업들이 추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앱스토어의 초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LG U+ 같은 경우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다양한 한국 기업과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협업이 많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지 조금 동떨어진 곳에서 스페이스X가 제공해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LG U+가 인터넷을 제공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24년 첫 주 미국 장이 마감되게 되었는데 2024년 첫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